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걸어서 저 하늘까지. 제3부 장렬하는 태양의 그늘 아래. 나 홀로 라오스 여행 85째 날 행운의 무전여행 아르바이트. 1 첫 번째 단락. 우돔 사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즐겁게 약사주간을 머물렀다. 첫째 날의 환대에 이어 둘째 날부터는 란이 직접 가이드로 나서 자신의 오토바이까지 앞세워 셋째 날과 넷째 날까지 우돔 사이 주변의 제롬 동굴, 푸조 동굴, 남가 폭포 등 곳곳을 누비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정말 횡재가 아닐 수 없었는데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우돔 사이를 너무도 편안하게 돌아볼 수 있었다. 벌써 그렇게 3박 4일이나 편안하게 우돔 사이에 머물다 보니 혹시 타성에 젖어 잠시 여행을 멈추고 싶은 착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좋은 여행자의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여기까지 가 우리의 인연, 만일 착각에 사로잡혀 지체하다 자칫 보답은 고사하고 실수라도 하는 날엔 오히려 원망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내일 떠나기 전 무언가 보답을 해야 할 텐데,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내 입장에선 애석하게도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게 전부였다. 그저 인사나 잘하고 떠나는 게 고작. 다만 오늘 저녁은 맥주라도 사서 한 잔씩 돌리며 며칠간의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슬그머니 맥주를 사려고 집 밖을 나서려는데 마침 란의 아버지가 운전기사와 하는 말이 들려왔다. 운전기사 왈, 아내가 조금 전 아이를 낳아 급히 집에 다녀와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란의 아버지는 내일 중국 국경에서 물건을 받아와야 하는데 그건 어쩌냐고 하면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당장 가야겠다는 것이고 란의 아버지는 내일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온 후 가라는 것 같았다. 별로 심각한 일은 아닌 듯 싶은데 그렇다고 불쑥 끼어드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우선 란을 불러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넌지시 무슨 일인가 알아보라고 했다. 내용인 즉 어쩔 수 없이 기사는 당장 집에 다녀와야 하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기사의 집이 우돔 사이에서 멀리 떨어진 비엔티엔이기에 오고 가는 데만 3일 정도 걸리니 잠시나마 산모와 아기를 돌보고 돌아오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란의 아버지는 화물차에 운전기사가 없어 중국 국경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일주일 이상 미뤄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중국 국경에 도착한 물건은 이미 사전 계약에 따른 절차를 마치고 내일 인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만일 물건 인수가 일주일 이상 미뤄진다면 그만큼 보관료 등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물건의 분실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물건 속에는 급히 납품해야 할 물건이 들어있어 가능하면 내일 물건을 꼭 가지러 가야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결론은 물건을 싣고 올 화물차는 있는데 운전기사가 없다는 것인데 그 화물차는 대형 카고 트럭으로 아무나 운전할 수가 없어 당장 운전기사를 구할 수가 없음이 관건이란 것이었다. 그렇다 라오스는 대형 화물차나 중장비 등의 특장차의 보급이 비싼 가격 등의 이유로 그리 많지 않아 대도시를 벗어난 작은 지방에서 특장차에 숙련된 기사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